성왕을 추모해서 만든 것이라는 사실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백제 왕실에서는 성왕을 추모하기 위해서 이 불상을 조성하고 또 사찰을 건립하고 100명의 백성을 출가시켰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향로도 이 성왕을 추모하기 위해서 만든 것일까요? 향로에 새겨진 문양을 통해서 그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향로의 몸체엔 한치의 틈도 없이 다양한 문양들이 장식돼 있다. 사람과 동물, 그리고 산과 계곡 등 현실 세계의 다양한 모습들이 64cm 높이의 향로에 모두 담겨 있다. 그중 눈길을 끄는 부분은 뚜껑에 장식돼 있는 새다. 날개를 활짝 펴고 있는 새는 턱 아래에 작은 알을 끼고 있다. 그리고 발 아래엔 좀 더 큰 알이 놓여 있다. 이 알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은 백제의 건국 신화와 관련이 있다. 백제를 건국한 왕은 온조.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졸본 땅의 고구려를 건국한 주몽이다. 즉, 백제를 건국한 온조는 고구려를 건국한 주몽의 아들이다. 그런데 주몽의 첫째 아들이 부여에서 내려와 태자가 되자 온조는 남쪽으로 내려와 백제를 건국한다. 즉, 백제를 건국한 왕 온조의 아버지는 고구려의 주몽이다. 그런데 삼국사기에 남아있는 주몽의 탄생 설화를 보면 알이 등장한다. 햇빛이 비추자 태기가 있어 알을 하나 낳았는데 그 알에서 태어난 것이 바로 주몽이란 것이다. 학계에선 대향로에 새겨진 알은 바로 이 주몽의 탄생 설화를 상징한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건 백제의 뿌리가 부여란 걸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주몽이 부여를 떠나 졸본 땅에 이르러 고구려를 건국했고, 그리고 주몽의 아들 온조가 고구려에서 남하해 백제를 건국했다. 즉, 백제의 뿌리는 부여인 것이다. 이러한 부여의 전통을 유난히 강조했던 왕이 바로 성왕이다. 무령왕에 이어 왕위에 오른 성왕은 왕위에 오른 지 16년이 되던 해 수도를 웅진에서 사비로 옮긴다. 그리고 나라 이름을 남부여라고 고친다. 부여의 후손임을 강조하고자 한 것이다. 실제로 그 백제 왕실의 그 성씨가 부여씨 아닙니까? 부여씨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바로 부여 땅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왕족의 성씨가 부여씨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여적인 전통, 또 부여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위상, 이런 것을 이제 백제가 계승했다는 것을 내세우고, 이걸 통해서 이제 고구려에 대한 어떤 일종의 종주국 행세를 하면서 이제 동북아시아의 그 정치 정세를 능동적으로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백제 성왕의 장대한 뜻이랄까, 이상, 이런 것이 이제 들어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왕의 의지는 또 다른 문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향로 뚜껑에 있는 새의 발 부분을 보자. 다리 뒤쪽에 선명히 보이는 것이 흔히 닭의 다리에서 볼 수 있는 며느리 발톱이다. 이렇듯 며느리 발톱을 가지고 있는 새는 고분격화의 사신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신도는 동서남북 각 방위를 수호하는 동물을 그린 것인데, 동쪽엔 청룡, 북쪽엔 현무, 서쪽엔 백호, 그리고 남쪽엔 주작이 그려져 있다.
주작은 남쪽을 수호하는 상상의 동물이다. 그런데 주작의 발 부분을 보면 향로 뚜껑에 새겨진 새와 똑같은 모양의 며느리 발톱이 있다. 이런 모습은 강서 중묘에 그려져 있는 주작에서도 마찬가지다. 즉, 향로의 뚜껑에 있는 새는 바로 주작인 것이다. 주작이라고 하는 것은 남방을 이제 지켜주는 방위신이 아니겠습니까? 백제는 이제 538년에 성왕이 사비성으로 도읍을 옮기면서 나라 이름을 남부여로 고쳤습니다. 이때 보면은 이제 남쪽이라고 하는 방위관념이 유독 강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바로 이제 이 금동향로의 꼭대기에 있는 이제 새를 주작이라고 봤을 때 바로 남쪽이라는 관념,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상징적인 세계가 부여 건국사라고 할 때 이것은 부여적인 전통의 어떤 강조하고 이제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다. 대향로의 몸체에 새겨진 수많은 문양에서도 성왕과의 관련성을 찾아볼 수 있다. 향로엔 사람과 동물, 그리고 산과 계곡이 일정한 법칙을 가지고 새겨져 있다. 향로의 몸체 부분을 펼쳐서 보면 연기 구멍이 보이는데 한 열에 5개씩 만들어져 있다. 그런데 5개씩 짝을 이루고 있는 건 이것만이 아니다. 검은고 북등의 악기를 연주하는 악사와 다양한 자태의 새, 그리고 산봉우리, 모두가 5개다. 왜 이렇게 5란 숫자를 중요하게 여긴 것일까? 이것은 부여적인 어떤 전통일 가능성이 이제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백제의 그 뿌리가 되는 이제 부여에서는 5라는 숫자를 기본 단위로 해가지고 사회 편성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고구려나 백제와 마찬가지로 이제 그 같은 이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는데, 백제 성왕이 사비성으로 전도한 다음에 수도를 5개 부로 나누고 지방을 5개 방으로 나눴던 것입니다. 이 5라는 숫자는 부여족하고 긴밀한 이제 관련을 맺고 있는 그런 이제 숫자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이 금동 대향로에도 보면 이제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5라는 숫자가 이제 딱 인위적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고 또 그런 배치 관계가 이제 확인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도를 사비로 옮긴 성왕은 수도와 지방의 행정 체제를 새로이 정비했다. 수도인 사비성은 이렇게 5부로 나누었고 지방 행정 체제도 5방으로 바꾸었다. 이렇듯 백제 성왕의 의지가 그대로 표현되어 있는 백제 금동 대향로. 바로 성왕의 뜻을 기리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을까. 이 향로엔 백제의 중흥을 꿈꾸었던 성왕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성왕을 추모하기 위해서 만든 사찰에서 이 성왕의 의지가 담겨 있는 향로가 발견됐다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이 향로 역시 백제 왕실에서 성왕을 추모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은 또 한 가지의 의문이 생길 겁니다. 도대체 위덕왕은 이 성왕을 추모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정성을 들인 걸까요? 어찌 보면 아들이 아버지를 추모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위덕왕이 조성했던